자체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도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개요를 보시면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참고라는 거 있죠. 조그만한 글씨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네모안에 보시면은 이제 참고라고 해서 네모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도 과세되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뭐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은 아마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참고로 하시고 실무에서도 3번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1번, 2번 요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초과하는 겁니까? 12억 초과. 그러면 이 12억 초과하는 거 요거로 고가주택이라는데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이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못 받는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12억까지는 비과세 해줍니다. 12억까지는 해주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는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 7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내용인데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제 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이라는 거죠. 요게 자, 첫 번째는 이제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러면 이제 1세대가 누구까지 포함되느냐? 그죠? 왜냐하면 이제 1세대라는 이 말에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주택이죠. 1주택. 요거는 주택이 하나인 거.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유한 기간이 얼마 이상입니까?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다. 그런데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도 얼마 이상입니까? 2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면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죠. 보유하고 거주는 같은 말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원칙은 거주를 안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인데 그런데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 뭐도 해야 됩니까?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데 양도 시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 가지고 조정 지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2년을 거주하고 팔아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갈로 안에 요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2년을 거주하고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자, 양도 당시에 주택의 소유자는 1세대일 것 같았는데 그러면 1세대, 그죠? 1세대가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오. 원칙.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뭐 갈로는 그거는 일단 무시하시면 되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밑에 몇 줄에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데, 그게 갈로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칼럼을 보시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에 해당하는 게 그죠? 1세대란 말은 그죠? 본인 그리고 누굽니까?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플러스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가 1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1세대입니다. 같이 안 살고 있으면 1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자, 주의하실 거는 요거 배우자. 배우자는 같이 살든 같이 안 살든 무조건 1세대입니다. 배우자까지는 무조건 포함. 나머지 가족들은 같이 살고 있으면 1세대에 포함됩니다. 같이 안 살고 있으면 1세대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취득세에도 1세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취득세에는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취득세에 뭐라 되냐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은 올라와 있어도 실제로 같이 안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취득세에는 실제로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주민등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같이 사는지 실제로 같이 안 사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세대라는 말이 세번마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는 뭐가 기준입니까?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과 다를 수도 있다. 실제 동거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주민등록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도 집이 하나 있고 나도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따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증명을 하면 나는 1세대 주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하는 방법 많죠. 그죠? 제일 간단한 건 뭡니까? 휴대폰 기록. 예. 휴대폰 통신 기록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밤에 어디다가 어디에서 휴대폰 보면은 발신지가 다 나옵니다. 발신지 기지국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부산의 서면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해운대에 살고 있다. 근데 주민등록은 같이 돼 있다. 그럼 내가 서면에 사는지 그럼 부모님이 서면에 사는지 해운대에 사는지 그거를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 휴대폰 통신 기록을 보면 되죠. 그러면 부모님이 주로 어디서 전화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해운대에서 전화하는지 서면에 전화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거기에 다니는 뭡니까? 교통카드 그죠? 아니면 병원 왔다 갔다 한 거 신용카드 사용 기록 이런 거 쫙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아니면 택배를 어디서 받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걸 보면은 거짓말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세대라는 말이 단순하게 주민등록을 가지고 판단하는. 근데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는 무조건 뭐다? 1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세대의 판정이라고 있죠. 그죠? 세대의 판정.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참고. 거주자와 배우자의 세대 구성에서 거기에 1번, 2번, 3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항상 뭐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본문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1세대가 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칠판 보십시오. 자, 원칙적으로 1세대라는 말은 배우자까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데 따져야 되겠지만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어쩔 거냐? 그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그거 3개 중에 해당되면 단독으로 1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은 배우자가 사망했다든지 이혼한 경우,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에는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만으로 30세입니다. 그리고 디귿에 줄줄줄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요거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은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1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하는 그거는 지난번에 취득세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렸죠. 대략 연봉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에 양도 당시에 1주택일 것. 자, 양가로 3번에 양도 당시에 1주택입니다. 그러면 1주택인지 2주택인지는 몇월 며칠 기준이다 이 말입니까? 양도 1 기준입니다. 그럼 양도 1이란 말은 계약일입니까? 잔금지급입니까? 잔금지급이에요. 그러면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1주택이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일에는 2주택일 수도 있죠. 그러면 계약일에는 2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를 먼저 팔고 마지막에 잔금 지급할 때 1주택이면 그 1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7번 보시면 여기에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또는 거주기간이 2년입니다 한 거 있죠. 그죠? 그러면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이 말은 2년 내도록 1주택이란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양도하는 그 주택을 2년 보유했다 이 뜻입니다. 2년 내도록 1주택이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다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옆에 왼쪽에 참고 있죠. 참고. 자, 주택 판정 기준이라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 특약에 의해서 매매 계약일 이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쉼표부터 뒤에 있죠. 그죠? 매매 특약에 의하여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삭제. 그래서 이제 원래 세법이 매매 특약에 의하여 하는 요 내용이 있다가 작년 12월 달에 그 뒷부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 요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아시겠죠? 뭐냐면, 자,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입니다.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인데 매수인은 다주택일 수가 있죠. 그러면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인데 매수인은 다주택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주택을 매매하면 매도인은 비과세 받는데 매수인은 다주택이니까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요 규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자, 계약할 때는 주택. 근데 중간에 집을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잔금 지급할 때는 토지만 매매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은 뭐를 취득하는 겁니까? 매수인은 토지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취득은 중과세라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매도인은 계약할 때는 주택이었기 때문에 잔금 지급할 때 철거했더라도 이 특약 규정에 의해서 매도인은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이런 절묘한 게 있었는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여기에 매매 특약에 의하여 하는 그 내용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잔금 지급일까지 주택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간에 뭐 철거한다든지 용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작년에 요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쉼표 뒷부분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작년 이전에 요거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에 보십시오. 자, 그래서 본문에 동그라미 1번 뭐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주택에 딸린 토지. 그러면 1세대 1주택 하면 거기에 주택하고 주택에
부속 토지까지가 포함되겠죠. 그죠? 근데 그 주택 부속 토지는 동그라미 기역에 도시지역 내의 토지,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에 도시지역 밖의 토지.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몇 배입니까? 10배. 근데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원칙은 5배인데 동그라미 A번이 있죠. 동그라미 A번 이게 예배입니다. 몇 배입니까? 3배. 요거는 어디냐면 수도권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러면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도시지역 밖의 지역, 여기는 몇 배입니까? 10배. 그리고 도시지역 안의 지역, 요거는 원칙은 5배. 다섯 배인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요거는 몇 배다? 3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막 이렇게 놓으니까 그게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주택의 판정. 그래서 그거는 주택의 판정, 그래서 그게 뭐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기역, 니은은 뭐 큰 문제는 안 되고 동그라미 디귿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디귿 요거는 시험에서는 한 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공동소유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몇 주택입니까? 2주택입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매도인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아시겠죠? 뭐냐면, 자, 칠판 보십시오. 요거 지워도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자기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B라는 주택이 있는데, 자, 이 B라는 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입니다. 그 중에 갑은 10분의 1, 을은 10분의 2, 병은 10분의 7.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주택은 누구 소유의 주택입니까? B주택은 각각의 주택입니다. 그러면 갑은 몇 주택을 소유한 겁니까? 갑은 2주택이죠. 그죠? 수학적으로는 갑은 1과 10분의 1주택입니다. 그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이 10분의 1도 뭐다? 1주택입니다. 근데 이 갑에게 물어봅니다. 갑이 A주택을 팝니다. 요거를 양도하는데, 자, 갑이 A주택을 양도하는데 집이 몇 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은 두 말도 생각 안 하고 5초도 생각 안 하고 집 하나입니다. 합니다. 이거는 뭔데요?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 건데요. 합니다. 이거는 우리 집 아닌데요. 합니다. 나는 이거 10분의 1밖에 없고 이거는 병 건데요. 병. 이거 내 거 아닌데요.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갑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동그라미 디귿 중요합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아마 요거 누구 집입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병 겁니다라고 하겠죠. 갑은 꿈에도 이게 우리 집이라 생각 안 합니다. 갑은 10년 동안의 평생을 이 사람은 1주택자로 자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세금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0년 동안 여기 살았으니까 10년 동안은 매매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0년 전에 이 집을 2억에 샀는데 이번에 5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매매 차익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럼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얼마입니까? 대충 잡아도 한 7, 8천 나옵니다. 이거 10분의 1은 700만 원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디귿은 시험에서는 그냥 이거 한 줄입니다. 한 줄. 시험에서는 한 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으로 본다. 한 줄 끝. 근데 그 한 줄이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10년치 학원비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그거는 뭐 기억력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5번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 그거는 다만 그게 중요합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뭐로 봅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온다. 근데 그 옆에 조그마한 글씨 있죠. 참고. 자, 그게 1번 재산세. 자, 재산세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 요거를 1구라고 한댔지, 1구. 그죠? 그럼 1구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죠. 그죠?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호실 10개짜리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몇 개의 주택입니까? 10개의 주택입니다. 근데 호실 10개짜리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10개를 팔은 겁니까? 1개를 팔은 겁니까? 1개를 양도한 거죠. 그럼 다른 집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 보십시오. 자, 2개를 동시에 양도했을 때. 자, 집을 2채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에 2개를 같이 팔 수가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비과세해 줍니다. 집이 2개 있다가 팔았으니까.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1주택으로 인정해서 비과세해 주는데 어떤 주택을 비과세해 줄 거냐? 그거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양도하면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자, 본인이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 자매는 본인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남이 우리 집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 사람 기준으로 시동생이 우리 집에 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처남이나 시동생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처남이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이 사람이 상담하러 오면 집이 몇 채입니까? 그러면 집이 2채입니다.랍니다. 왜냐? 이 자기 동생이니까. 그럼 요 집 하나, 우리 집 하나, 집이 2채입니다.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동생이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담으로 옵니다. 집이 몇 채입니까? 집이 하나인데요. 그럽니다. 집이 하나인데요. 이거 뭔데요? 그 우리 집 아닌데요. 그럽니다. 그거는 저거 집인데요.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냐? 보통은 매매할 때는 남자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집을 사고 팔 때. 주로 배우자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들 자기 개념에는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닌 겁니다. 처남은 우리 가족인데. 그 의외로 이런 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이 있는데 그런데 물어보면 집이 하나입니다. 집이 하나입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우리 집 아닌데요?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통은 요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자기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되면은 이게 헷갈린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시동생 집이 하나 있는 줄 모르고 팔았다가 세금이 몇 천만 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이 남편이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남편이 30년 전에 바람 나가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집을 나갔으니까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남편은 30년째 죽은 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국세청에서 연락 온 겁니다. 이거 1주택 아닌데요 하고. 뭔데요 물어보니까 남편이 대구에서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살아 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데 살았는지 몰랐는데 근데 30년 만에 세금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대구에 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같이 살고 계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 팔은 것 때문에 이 사람 집 있는 것 때문에 이 집 팔아가지고 세금을 5천만 원 냈습니다. 이혼을 안 해가지고. 집 팔기 전에 잘 봐야 됩니다. 집 나간 남편도 한 번씩 뭡니까? 집 팔기 전에 이 인간이 죽었나 살았나 집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하다 갔습니까? 1주택. 그죠? 1세대. 그리고 자, 225페이지 보십시오. 양가로 4번에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4번 내용은 2주택이지만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한 2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주거 이전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시적인 2주택. 일시적 2주택.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밑에 둘째 줄에 맨 뒤에 보십시오. 둘째 줄에 맨 뒤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요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종전주택하고 신규 주택은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기억이 있죠. 그죠? 동그라미 기억.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요게 조만간에 삭제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해 개정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그 중에 동그라미 니은 요게 폐지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 이게 원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2월 달에 뭐 확정될 겁니다 했는데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게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죠? 되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전에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 봤는데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제 니은은 폐지될 예정이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몇 년 안에 팔면 되는 겁니까? 3년 안에. 그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은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이 바로 취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최소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요거는 니은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요때 비과세입니다. 기억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거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자, 뭐냐면 칠판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 주택입니다. 그리고 B 주택이 있는데 B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있으면 몇 주택입니까? 집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걸 양도할 때 비과세 해주느냐? 어느 걸 양도할 때입니까? 요거 양도할 때. 아시겠죠? 요때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이 주택은 주택이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속받은 주택,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받은 주택에 관계없이 요거 하나만으로 보고 비과세 줍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양도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양도할 때는 그때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특례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용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럼 요걸 양도할 때는 당연히 2주택이기 때문에 뭡니까? 요거는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이때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이때 비과세인데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일반 주택은 B주택이 상속되기 전부터 A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B주택을 내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2주택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주택을 먼저 상속을 받은 다음에 A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A주택을 양도한다. 그거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일반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일반 주택은 상속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상속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직계 존속의 동고 복량을 위한 2주택입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줄의 중간에 몇 년 이내입니까? 10년 이내에. 그죠? 합친 날부터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해 줍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의 기준은 직계 존속은 거기에 기억니은 있죠. 그죠? 기억니은. 그죠? 60세 이상.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라 해도 된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딕은 뭐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부모님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과 세대를 합치는 경우인데 그 60세의 기준은 부모님 두 분 중에서 한 사람만 해당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의외로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젊을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내 동생 같은 부모님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부모님이 전부 다 나이 많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4번은 몇 년입니까? 거기 네 번째 줄에 맨 뒤에 보시면은 5년 이내라고 돼요. 5년 이내.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직계 존속과 동고 복량은 몇 년입니까? 10년. 근데 동그라미 4번에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몇 년입니까? 5년. 아시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도 집이 하나 있고 또 여자도 집이 각각 하나씩 있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집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1세대가 되죠. 그죠? 그리고 몇 주택이 됩니까? 2주택이 되죠. 아시겠죠? 그죠? 세금 때문에 결혼 못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5번은 뭐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는 내용인데 요거는 하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셋째 줄에 맨 뒤에 보면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주택이 되었을 때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2주택이 되었을 때 일반 주택과 무슨 주택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면 일반 주택과 무슨 주택 그래 나오면 항상 어느 게 비과세냐? 일반 주택이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5번 보십시오.
양가로 5번에 양도 당시에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그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갈로원에 보시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조정 지역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양도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에 대한 계산인데 그 중에 기억하고 디귿하고 그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 그러니까 기존 주택과 새로 신축한 주택, 그죠? 그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인정해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라는 말은 언제 기준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하고 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일 세대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밑에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그걸 전부 다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아버지가 한 10년 정도 보유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집을 내가 상속받아 가지고 내가 그 집을 1년 만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는 언제가 취득한 날입니까? 상속 개시일이 취득이죠. 1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보유한 기간 몇 년입니까?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1주택이라 해도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하고 내하고 같이 살고 있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내하고 같이 살던 기간 그 전에 상속 개시 전에 같은 세대로서 왜냐? 1세대니까 1세대. 같은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도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보유한 기간은 1년밖에 안 되지만 그 전에 이미 한 3, 4년 살았다. 그러면 1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은 2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될 수 있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디귿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서 이제 그게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6개 예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배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기역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기역에 그게 무슨 법 나오고 중간에 갈로 나오고 뭐가 복잡한데 일단 필요한 단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의 세 번째 줄 중간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거주 그리고 갈로는 넘어가고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입니까? 5년 이상 경우. 그러면 동그라미 기역은 보유를 몇 년 했는지를 따지지는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7번 보십시오. 자, 원칙적으로는 보유를 몇 년 해야 됩니까? 2년 이상 보여야 되죠. 그죠? 근데 동그라미 기역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보유를 몇 년 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거주를 몇 년 했느냐. 뭐 거주를 몇 년입니까? 5년 이상 했는지. 그러면 거주를 5년 이상 했으면 보유를 2년을 안 했더라도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기역입니다.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임대주택을 처음에 입주해가지고 살다가 그러면 처음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는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 살다가 보면 그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임차인으로 살다가 그 집을 분양받아서
양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유기간 2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양받은 그때부터 2년이 지나야 되죠. 이해되시죠? 근데 임대주택은 분양받은 날부터 2년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이미 살았던 기간이 있으니까 거주기간으로 적용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기억은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 그때는 임차일부터, 그래서 취득일부터 양도일 아니죠? 언제부터입니까? 임차일부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를 2년 안 했더라도 비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죠? 자,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니은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니은은 네 번째 줄에 수용되는 경우, 그리고 첫 번째 줄에 괄호 안에 보시면 첫 번째 줄 괄호 안에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 안 한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뭐냐면 수용되는 주택. 자, 수용되는 주택은 2년을 보유했는지 2년을 거주했는지 그걸 따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 수용되는 거니까. 수용이라는 말은 내 의지가 아닐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말은 물론 어떤 사람은 수용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용되기를 안 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할 때 2년을 보유했는지 2년을 거주했는지를 안 따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첫 번째 줄 관람 보시면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수용됩니다라고 고시되기 전에 집을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수용되는데 그래서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수용될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하고 동그라미 리얼하고 그 두 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다만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디귿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이주로 출국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리얼에 보시면 1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하는 경우, 동그라미 리얼은 뭐냐면 외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외국에 3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 아니면 5년 동안 외국에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동그라미 리얼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얼, 요거 두 가지는 이제 가족 전부가 다 외국으로 가는 경우인데, 그런데 요거는 비과세의 조건이 다만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다만이 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몇 주택입니까?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그리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를 하면 그러면은 양도일 기준으로 2년을 보유했는지 2년을 거주했는지 안 따지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위험입니다. 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음 사유로 인한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위험은 이제 그게 A, B, C, D 있죠, 그죠? 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B번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A번은 학교인데, 근데 A번은 갈로 안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위험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집에서 1년 이상 그 집에 살았습니다. 1년 이상 그 집에 살았는데 근데 2년을 보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은 살았지만 2년을 보유 안 했으면 비과세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을 팔고 내가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사를 가는 이유가 이제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사 간다든지 또는 질병 치료 때문에 이사 간다든지 학교 폭력 때문에 이사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2년을 보유 안 했더라도 1년을 거주했으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A번은 거의 해당 안 될 거겠죠. 그죠? 학교 때문에 이사 간다. 근데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한다. 그럼 고등학교 이상이잖아요. 주변에
애가 고등학교를 다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를 갔다고 해서 애에 따라서 이사 가는지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요즘은 모든 학부모들의 희망사항이 제발 우리 애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갔으면, 그게 모든 학부모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그 애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강원도 어디 산골 밑에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갔다. 그래서 부산에 집을 팔고 내가 애 뒷바라지 하려고 강원도 가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A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없습니다. 제발 그런 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은 B번이죠. B번. 직장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을 다른 데 새로 옮겼는데 뭐 발령이 서울로 났다. 아니면 저기 뭐 경기도 발령 났다. 그죠? 아니면 제주도 발령 났다.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족 전부는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 서울로 발령 났는데 부산에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가야 된다. 근데 부산에 집은 아직 2년이 안 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B번이 주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음은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사유로서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는 2년 안 했지만 거주는 얼마 동안 거주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비어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비업에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즉 무주택이죠. 그죠? 그러면 자, 비업은 뭐냐면 7번 보십시오. 여기에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면 2년을 거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취득 당시라는 말은 취득할 때의 계약일입니까? 취득할 때의 잔금입니까? 취득할 때의 잔금 지급일이죠. 그러면 취득할 때 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취득할 때 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조정지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취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해가지고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일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면 뭘 해야 됩니까? 2년을 거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 구제해 주겠다. 대신에 계약 당시에 무주택인 사람만 구제해 주겠다. 그게 동그라미 비업입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무주택인 사람, 그 사람은 취득 당시에 취득 잔금 지급할 때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를 요건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계약 당시에 무주택이 아닌 사람은 계약 당시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무주택이 아닌 사람은 잔금 지급할 때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면은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갈로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취득 당시의 조정지역이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17년, 2018년 이럴 때는 그리고 2021년, 22년 이럴 때는 부산의 전 지역이 조정지역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취득한 사람은 10년 뒤에 팔아도 그 집에서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중간에 임대차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세입자 마음대로 나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려면 2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나가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세입자가 안 나가면 계속 연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갈로하는 이게 참 이게 실무적으로는 참 애매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1세대 1주택 하다 보니까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해는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230페이지 보십시오. 자, 230페이지에 네모 4번의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고가주택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얼마를 초과하는 겁니까? 12억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인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뭐 그거는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양가로 2번 보십시오.
양가로 2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 초과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즉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안분을 해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한 집이 15억이다. 그럼 15억이면 그 매매 차익을 안분을 해가지고 15분의 12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과세. 근데 15분의 3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 이렇게 이제 안분해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231페이지입니다.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입니다. 자, 겸용주택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그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이라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 개념은 비슷한데 재산세 겸용주택과 내용은 다릅니다. 어쨌든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점포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겸용주택이라는데 자, 그게 양가로 이번에 설명이 있고 그게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 비주택이죠. 그죠?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뭐로 본다 되어 있습니까?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전부 비과세 줍니다. 그리고 그 부속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속 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 도시지역 안에서는 5배. 근데 수도권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이제 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 그러면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속 토지는 주택과 상가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그러면 상가 부분이 0.1cm라도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 어찌 됩니까? 같다라고 하면 주택만 비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체계는 없는데 하나 그 밑에다가 그 표 밑에다가 하나 메모 놓으십시오. 여기 뭐냐면 겸용주택인데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 그러면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다 하더라도 주택만 주택으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표에서 밑에 거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이 크다 할 때 전부를 주택으로 봐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표 밑에 빈칸에다가 요 부분을 하나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2페이지에 제5절의 계산 구조 있죠. 자,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